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네요. 9시에 간신히 눈을 떠서 장을 보다가 시작장을 그래도 보긴 봤어요. 카메라를 좀 늦게 켰네요. 이게 뭐야? 와, 오늘 기아차가 난리가 났네요. 저 쫄아서 팔았습니다.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차트 좀 봐. 갑자기 8% 급락으로 시작해서 12%까지 찍길래 저는 한 10%쯤에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85,000원 수익이긴 했는데 원래는 10만원 이상까지 계속 벌다가 시드 자체가 크지 않았어가지고 80만원이었나? 그 정도 들어가 있던 거라 그냥 먹고 나왔어요. 근데 왠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요새 너무 물린 게 많아서 몸을 사리게 되네요. 오늘은 진짜 전반적으로 좀 빠져있는 애들이 많아서 의욕이 안 나더라고요. 좀 정리를 좀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촬영이 하나 있어서 3시까지 가는 촬영입니다. 3시쯤 도착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이 12시 반 정도인데 이제 청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려고 내려왔어요. 오늘 시즌을 팔을래. 내가 결심을 했어. 지금 플러스 80이거든요. 늦는 줄 알았네. 10분 차 타야 되는데 지하철이 3분 도착이라서 제가 엄청 뛰었어요. 이 힐을 신고 너무 싫어. 이 힐을 신고 내가 뛰었어.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여유 있겠지? 안녕하세요. 11번 좌석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클럽하우스를 듣고 있어서 클럽하우스 들으랴, 주식 보랴, 영상 찍으랴 너무 바쁘네요. 뛰랴 안 늦게 바쁘다 바빠. 이제 좀 쉬겠습니다. 청주 도착을 했는데 허리끈 또 잃어버렸어. 코트 허리끈. 엊그저께 다른 코트도 허리끈 잃어버렸는데 지금 허리끈을 몇 번을 잃어버리는 거야. 짱 지금 박물관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여기 박물관이 월요일이라 휴관인데 이 지금 도립교향악단 음악회를 하려고 일을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예 같이 촬영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 보시면은 그럼 어느새 장이 마감했네요. 오늘 시즌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네. 또 오늘 코스피가 쭉쭉쭉쭉쭉쭉쭉쭉 하다가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급락했어. 쭉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늘 전반적으로 그 현대차 파동이 좀 다 지수를 끌어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팔았어야 했는데 못 팔았네. 팔았어야 했어. 답이 없어. 안녕하세요. 춤도 음악의 주제나 규칙과 간격을 모방하는 형식을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용량이 없거나 하는 걸까? 가도록 하죠. 오늘은 지금 다리가 아파서 힐 신어서 클라이밍을 바로 못 가겠어요. 또 군힐을 신었더니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주 고역이네요. 주식시장도 고역이고. 제가 근데 보니까 이번 싹 다 손절하고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한 손해가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인 것 같은데, 그 1,000만 원을 지금 버리는 걸 내가 못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리프레시하게 시작하고 싶긴 합니다. 이번 주 안에는 좀 웬만큼 털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며칠 안 됐지만 주식 쓴지를 찍을 때마다 그 소리를 하고 있어. 왜냐면 계속 같은 종목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지쳐요. 저도 재미가 없거든. 거의 지금 요새 맨날 시젠 무세잖아. 시젠 무세, 알 서포트 무세. 알서는 진짜 지금 제가 보기엔 도쿄올림픽 안 열려요. 안 열릴 것 같아. 그냥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쨌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죠. 뿅! 네, 오늘 배짱윤의 주식 일기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까 일을 갔다가 지금 엄마가 해주신 닭발을 먹고,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닭발 찍을 생각을 못했어요. 닭발을 실컷 먹고 오늘은 운동을 좀 그냥 쉬고 네, 이제 주식 일기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내내 그 얘기를 했었죠. 제 요즘 그거잖아요. 시젠 무세, 알서포트 무세. 시젠은 팔겠다라고 지금 아까부터도 얘기를 했고, 이번 주 안에 팔 거라는 다짐을 좀 확실히 해서 상관이 없는데, 제 최대 요새 고민인 종목이 사실 알서포트입니다. 이 알서포트가요, 어떤 종목이냐면은 비대면 관련주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줌 비슷한 원격 관련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원격 지원, 원격 제어 분야의 지속적인 기술 투자 그리고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일본 및 아시아 시장 내 점유율 1위, 그리고 세계 5위의 글로벌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이 원격 사업 내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고, 특히 일본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 처음에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2020년 초 그리고 2019년에만 해도 2,000원, 3,000원대 갔었고요. 그나마 한번 2020년 초에 4,350원을 찍고, 그 뒤로는 별 적이 없다가 코로나 때문에 확 빠지고, 그 뒤로 얼마나 올랐냐면요, 여러분, 2,375원에서 오르고 올라서 23,650원까지 갔습니다. 10배가 뛴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들어간 포인트는 제 평단이 지금 15,369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물을 많이 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는 못해도 2만원 이상에서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차트 상위에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쭉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길래 계속 올라가려나 보다가 여기서 탔더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코로나가 지금 3차 파동까지 왔잖아요. 1차 파동 때 급하게 한번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2차 파동 오기 전에, 그러니까 좀 확진자가 감소된다 하면서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할 때도 그렇게 쭉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게 비대면 관련주라서 그냥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비대면주의 그런 미래와 장래성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들어간 거였는데, 그 뒤로 확진자가 좀 떨어지면서 좀 이렇게 조금 빠지더니 이번에는 3차 파동이 오고 이제 다시 한번 이슈가 됐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조금 올라서 제 평단을 간신히 한번 올라친 적이 있긴 해요. 그때 막
1000명을 찍네 만에 막 이러면서 3차 파동 진짜 심각했을 때 그때 약간 플러스 2%인가 3% 정도 올라갔었는데 이게 또 지금까지 굉장히 제가 오래 기다렸잖아요.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그만큼 먹고 좀 팔기가 아깝길래 조금만 버티다가 한 번만 더 내 평단에서 튀면 그때 팔자. 왜냐하면 내 평단이 15,000원대면 막 13,000원, 12,000원에서 한 번씩 확확 뛰는데 다 그래도 마이너스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내 평단에 왔어. 아 그래, 한 번만 더 튀면 팔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버텼는데 그걸 안 튀어주네. 그걸 안 튀어주고 그대로 내리기 시작해서 정말 처참한 내리막길을 갑니다. 여러분 진짜 이 차트가요 너무 재밌게 생겼어요. 약간 하이원 리조트에 약간 요즘 스키장 많이 다들 못 가시죠? 거의 무슨 스키장 내리막길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이게 내가 진짜 거의 뭐 한 7, 8일 가까이를 연속해서 하락한 적도 있고 빨간불이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이걸 이제 와서 나가자니 약간 애매했던 이유가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비대면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겁을 먹기보다는 물을 타자라는 생각으로 물을 타서 낮춘 평단이 지금 15,000원대라니까 물을 탔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종목이 어쨌거나 일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딜레마더라고요. 지금 이 종목이 일본에서 굉장히 거리두기가 상향될수록 그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비대면 관련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면 올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이 알서포트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쿄올림픽이 이제 무산되면서 그러면서 아마 그때 1, 2차 때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니까 해서 계속 올랐던 것 같아. 내가 그때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도쿄올림픽이 밀리고 점점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제가 캐치를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도 이게 안 올라요. 왜냐면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거라는 악재도 같이 상승하는 거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도쿄올림픽이 지금 시원하게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거를 뭐 지금 수혜주다라고 바라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실상 저도 지금 보기에는 도쿄올림픽이 안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이게 나 스스로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마당에 어떻게 이거를 이제 존버를 할 수 있겠느냐. 뭐든 잘못된 신념이더라도 내가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래 존버라고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 인내가 생기는데 이제 저도 슬슬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지금 도쿄올림픽 못 열릴 것 같은데 이게 도쿄올림픽만 바라보고 존버를 하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길게 보유를 했는데 지금 팔자니 뭔가 억울하고, 그리고 길게 보면 장투하면 갈 것도 같고 완전 망할 것 같은 종목은 아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다른 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주들을 사지 못하고 거기서 이익을 보지 못하고 묶어둔다는 것 자체가 기회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또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고민입니다. 혹시 이렇게 비대면주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손절만이 답인지, 이게 또 제가 팔면 급등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제발 이번에 이 1분기 실적까지만 좀 볼까? 아니면 조금 기다리면 3월에 도쿄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확정이 날 것 같다는데 그 결과까지는 한번 지켜볼까? 라는 생각도 자꾸 들지만 반면에 내 마음속으로도 이거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 도쿄올림픽 이거 안 열리면 진짜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어서 지금 제 투자 비율 중에는 지분이 그래도 가장 높은 종목이라 손절을 이거를 정말 다 때려버려야 하는지 고민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같은 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이 비대면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불쌍한 배짱윤 주린이에게 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종목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기도해요. 네, 오늘 배짱이네 주식 일기는 이렇게 알서포트 파느냐 존버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을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짱이네 주식 일기 계속해서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